안녕하세요, 연꿀님들, 연자님들.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헤어지고 나는 너무 힘든데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상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이대로 영영 끝인가, 재회는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재회 생각까진 없다고 해도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인데 상대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 진짜 그런 것도 서운한 거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왜 헤어지고 힘들어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그럼 이런 사람과의 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풀어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놓치면 안 됩니다. 집중. 우선 이별 통보를 당하고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특징, 그리고 이별 후 미련이 안 남는 사람 특징,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기본 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별은요,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랑 헤어진 거잖아요. 진짜 힘든 게 당연해요. 내가 직접 이별 통보를 한 입장이어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특히 진짜 내가 이별을 입에 올리자마자 상대가 세상 무너져 할 걸 내가 뻔히 안다면 그걸 어떻게 감히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젠 진짜 연애를 못 하겠으니까 너랑,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어도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가 아무리 힘들어할 걸 알아도 내가 힘드니까. 이별을 고민하던 시점부터 이미 더 앞서 힘들었던 건 오히려 이별 통보를 한 그 사람일 거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해주세요. 또 이별 통보를 당했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왜 그런 걸까요? 1번, 이미 예상했다. 이별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곧 이별을 할 거라고 미리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가 반대로 티를 내기도 하죠. 나 너한테 마음이 식고 있어. 나 곧 떠날 거야. 이렇게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올 것이 왔네 정도의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놀라지 않겠죠. 2번, 이별당했을 때 초기 대처를 할 줄 아는 분들, 재회를 할 줄 아는 분들. 연애 자격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재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터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갑자기 이별을 당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대처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막 놀라고 가슴 찢어지고 그러죠. 근데 일단 앞에서는 덤덤한 척 하고, 그리고 쌤 어떡해요 하고 이제 달려오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이별 통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의외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별을 하기로 한 게 괜찮은 선택이 맞았을까?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의외로 그 사람 연자 구독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그냥 티를 안 내는 사람. 본인의 힘든 감정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이 세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속으로만 터지는 사람도 있고. 4번, 요거는 정말 흔치 않은데 연애 자체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 내가 테이커였지, 상대가 원하는 걸 제대로 주는 기버가 아니었네. 이거를 이별 통보 당하는 순간 빠르게 깨닫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정이 빨라요. 아, 너가 헤어질만 했다, 인정. 이 판단이 빠른 거죠. 똑똑하고 양심도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옳은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이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별 통보를 했든 간에 이별 후 미련이 남지 않는 사람, 왜 그런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연애에 신경 쓸 에너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별에 신경 쓸 에너지도 없다. 즉 연애가 이 사람에겐 사치인 거죠. 생존이 정말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이 부도 위기다, 내가 해고당할 위기다, 부모님이 위중하셔가지고 진짜 오늘 내일 하신다, 혹은 나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바라는 바 자체에 연애라는 게 애초에 없는 사람도 존재해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연애야, 이게 정말 진심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연애를 하긴 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나랑 연애는 어울리지도 않고 난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입장인 사람, 흔히 이제 소구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후자의 경우는요, 애초에 안 헤어지는 게 답이에요. 재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자는 연애가 사치인 이 상황 자체만 뒤바꿔주면 된다고 하면, 후자는요, 그냥 사람 자체가 연애가 사치인 경우예요. 두 경우 모두 오히려 이제 이별을 하고 나면 차라리 지금 연애할 여유도 없었는데 다행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애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진짜 인생의 위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니까요. 설령 내 인생에 진짜 다시 없었을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해도 이제 미련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이랑 연애라도 해볼 수 있었어가지고 다행이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별 후 미련이 남지 않은 두 번째는요, 이 연애에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이 모든 순간순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난 다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무런 미련도 남지가 않죠. 그냥 너랑 나랑 안 맞았던 것 뿐이지, 혹은 너랑 나랑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지, 이런 결론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 이상 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이별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별이라는 결과가 허탈할 순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나한테 최선을 다해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놓친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련이 남을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혹은 의지를 할 수가 없었다. 최소한 맨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뭐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진짜 잘만 만난 장기 연애인데 그냥 한 번 버럭 화를 냈는데 그것만으로 진짜 그것만으로 상대가 단호하게 이별을 고집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분명 이전까지는 서로 의지하고 알콩달콩 아주 잘 지냈던 건데 그 단 한 번의 버럭으로 인해 너는 내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순간 내 편이 아닌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순간 이 사람은 상대에게 기댈 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끼리가 세상에 진짜 유일한 내 편이다 이렇게 믿고 헌신했던 입장에서 갑자기 상대를 정말 기댈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요 그냥 연애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연애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쪽은 그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사람한테 절대 기댈 수 없어요. 기댔던 사람이야. 버팀목이 없어지면 당연히 미련이 남지만 기대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독립적으로 잘 살았던 대로 그냥 따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에 타격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의존적인 성격인 상대와의 이별이라면 애 하나 없고 힘든 인생을 헤쳐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애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홀가분하겠죠. 그럼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과의 재회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든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고 결론 내릴 순 없는 거예요. 물론 애초부터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별이 안 힘들겠죠.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연애를 한 것 자체가 기적인 거라 이런 경우는 나한테 반하게 만드는 거 먼저 해주시는 게 사실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꼭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자세히 적어가지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쨌거나 상대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에 아꼈다는 거죠. 자 일단 상황이별의 경우는 상황이별 케이스에 맞는 제외 방법을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상대인 경우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련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깨달았네? 라는 상황이 된다면 나의 지식의 폭 자체가 늘어나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보이면 그럼 이제 과거가 아쉬워지고 후회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라도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앞으로 잘 해야 될 상대가 내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의존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외를 하고 싶은 내가 상대한테 지금도 심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제외를 하고 싶은 거라면 요거는요 사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연애를 오래 할 수 없는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긴 연애를 했다면 그거는 상대가 정말 안정적으로 나를 끌어와 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긴 연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고방식의 틀 자체를 좀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바꿔야 하는 양 자체가 좀 많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고치고 나면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시는 불안하거나 연애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변한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건 당연한 거겠죠? 아쉽지만 이런 대대적인 변화는 영상 하나로 전달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장기 연애를 못하게 만드는 내 사고방식이 뭐가 있고 습관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다 고쳐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꼭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 자세히 남겨주시고 보내주세요. 인생 자체를 바꿔봅시다.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절대 누구라도 놓치기 싫을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꼭 명심해주세요. 재회 가능성은요 상대가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 이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뭐를 배웠는지 뭐가 바뀐 건지 그게 상대가 원하는 모습인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운도 무시는 못해요. 또 이제 연애가 타이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회도 연애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중요해요. 또 우리가 헤어진 원인 그 사람이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 최근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걸 알아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까지 나오니까요. 아 문제 알았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방향성 다 잡았다. 이렇게 하면 재회가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섰다면 그럼 여러분 진짜 빠르게 실행해주세요.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 생기기 전에 그리고 당연히 그 변화를 상대한테 증명하셔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상대는 지금의 나랑 연애를 하기 싫으니까 단호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보여줘야죠.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이건 당연히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내가 내 연애를 진짜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 맞아요. 정 진짜 나는 감이 안 잡힌다. 상대가 저렇게 매몰차고 단호한 거 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그쪽에 상황을 자세히 남겨주시면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별 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특징 그리고 제외하는 방법까지 풀어드렸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